여러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한영외고 교감 김선영입니다. 전체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32기 한영외고가 식구가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100세 인생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한영외고에서의 이 3년의 시간을, 짧은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이렇게 혹시 기억이 될까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흘렀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사춘기가 좀 늦게 와서 사춘기를 겪느라 방황하며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그냥 흘러갔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평생에 의지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친구들을, 베스트 프렌드들을 그때 만났어 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그러게요. 인생을 살면서 그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기억으로, 어떤 추억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남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586 세대예요. 제가 지금 50대의 나이고요.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6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좀 많이 살았지요. 여러분보다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정도 나이를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의미 없는 시간은 없더라고요. 근데 한영외고에는 우리 정말 훌륭하신, 진짜 훌륭하신 한 60여 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분들은 여태까지 매우 열심히 해오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 열정이 너무 넘쳐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에게 와서 한번 넌지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너무 많은 거를 좀 하고자 하시고 매우 열심히 하셔서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살짝 옆구리 찔러서 살살 하시라고, 대충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디 모쪼록 한영외고에서의 시간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한영외고 입학을 축하하며 환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환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교감 김선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내기 여러분. 저는 1학년 담임교사 대표 이창현입니다. 저는 스페인어 가르쳐요. 그래서 신입생 여러분들 중에 스페인어 배울 학생들 아마 저랑 수업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업 교실에서 만나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학교 입학 전에 뭔가 좀 당부할 것들, 그 다음에 입학 전에 꼭 알아뒀으면 하는 내용들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보려고 해요. 입학 앞두고 마음들이 좀 싱숭생숭 혹은 뭐 설레임 뭐 이렇게 감정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몸 건강히 잘 있다가 우리 입학식에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자, 선생님 설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게 뭐야 할 것 같은데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이죠. 우리 인사 예절.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중학교에서 3학년 최고참 선배로 막 후배들 괴롭히고 선생님들한테 막 장난만 치고 이러다가 이제 다시 고등학교로 와서 막내가 됐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막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인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선배님들께,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 그리고 심지어는 외부에서 방문한 외부인들에게도 다 인사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학교 선생님인지 아닌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시면 돼요. 다만 일과 중에 자주 마주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목례만 하면 되겠죠. 뭐 그 정도야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인사 강조합니다. 이게 학교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학교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사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은 학교폭력, 뭐 왕따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 것 같다는 걸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우리 한영외고 학생들은 물리적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업에 뜻을 두고 좀 온화한 기질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지만, 다만 카카오톡 등을 비롯한 각종 SNS 상의 그런 어떤 단톡방에서의 그 친구들 험담 혹은 뭐 불미스러운 대화로 인한 어떤 그런 감정 싸움, 이런 것들이 간혹 가다가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왜 보면 그 체육계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학폭 미투? 네. 학폭 이런 것들이 많이 고발되면서 지금 과거 때문에 발목 잡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결코 내 얘기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지 말고 우리 입학 후에 몸가짐, 그 다음에 이 말하는 언행 조심하도록 해요. 사실 선생님이 제보도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들 뭐 무슨 오픈 채팅방인가? 거기에서 뭐 약간 불미스러운 대화들이 좀 오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사실 제보를 들었어요. 뭐 그게 확실한지는 아닌지 제가 뭐 직접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이 학교는 여러분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그래서 입학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문을 간간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절대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여러분들 특징 알죠? 같은 반이 된 학생들이 3년을 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뭐 물론 중국어과 영어과는 3개 반씩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3개 반 안에서 계속 조합이 돼서 매년 진학을 하는 상황이고 진급을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 다른 과들, 영어과 중국어과를 제외한 다른 과들은 같은 멤버들이 3년간 같은 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초반에 좋은 관계를 형성해 두면 3년 내내 아주 정겹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바라지만 말고 서로 언행을 잘 조심하고 하면서 따뜻한 친구 관계 이어갔으면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네, 급식실 대화 엄금이라고 적혀 있죠. 작년 그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우리 학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 많이 고생했는데, 특히 이 급식실에서 우리 학교는 대화를 일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생활 하다 보면 마스크를 벗는 유일한 시간이 아마 식사 시간일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좀 이 대화는 하지 않는 걸로 철저히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이거 작년에 그 여러분들 선배들 지도하다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막 언성도 올라가고 조용히 하라고 막 다그치고 그랬었는데, 올해 신입생들에겐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절제, 친구들과 좀 반갑고 막 떠들고 싶어도 이 식사 시간만큼 급식실에서만큼은 대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지 않았더라도 대기하는 줄에서도 절대 떠들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외출 관련이에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학교만 등교하고 나면 바로 하교하고 싶죠. 집에 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고 무단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 학교는 외출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교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생활을 학교 안에서 끝낼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도 부득이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여러분들 교재를 사러 가야든지, 뭐 학용품을 사러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병원을 가야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담임선생님에게 얘기하면 돼요. 담임선생님께서 외출증 발급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 그 외출증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는 외출을 쉽게 허락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참고하시고. 이거 새내기들이 관심 많죠. 네, 동아리 지원. 이것 때문에 항상 매년 3월에는 1학년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리 그 처리하는 선생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한데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지원.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영상을 본 후에 이 동아리 연합회, 우리 학교 동아리 연합회 카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카페.naver.com hyfl 클럽이라고 적혀 있죠. hyfl이 우리 학교 이니셜이에요, 여러분. 이제 입학하고 나면 이 표현을 많이 보게 될 텐데 뭐의 줄임말인지는 대충 알겠죠? 한영 포린 랭귀지 줄임말입니다. 이 하이플 클럽 여기에 가입을 꼭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가입하시고 그 각 동아리들마다 홍보 자료를 올려뒀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실컷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는 동아리를 마음속으로 선정해 두셨다가 3월 초에 그 학교에서 또 안내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입학하고 나면. 그래서 지원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여기 담임에게 제출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정할게요. 담임에게 제출이 아니라 그 우리 학교는 원격 수업 진행을 위해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는데 구글 클래스룸으로 제출을 받을 생각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이 잘못 쓴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 없기를 바라고. 그 다음 뭐 학교에서 또 입학하고 나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할 거니까 일단은 카페에 가입해서 동아리 홍보 자료만 좀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알겠죠? 마음에 드는 동아리 잘 골라봐요. 자, 그 다음 뭐 1년 중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학생들이 가장 그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축제 혹은 여행 이런 것들이겠죠. 흔히 수학여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 학교에서는 보통 줄여서 테마여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 테마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상황이 코로나 사태가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고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8월 중순으로 날짜를 잡아뒀고 2박 3일간 제주도로 떠날 생각이에요. 가면 좋겠죠.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마음 헤아려서 가능한 한 좀 가능하도록 추진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해서 잘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학교의 결정에 좀 잘 수긍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은 교가예요. 교가. 여러분들 입학하고 나서 교가를 따로 배울 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교 교가를 한번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시청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한번 재생해 줄 거지만 여러분들은 수차례 좀 반복해서 청취하면서 교가 가사랑 멜로디 좀 숙지했으면 좋겠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 한영외고 교가가 전국 모든 학교의 교가 중에 가장 길이가 짧습니다. 멜로디도 단순하고 가사도 굉장히 짧고 좋아요. 그래서 한번 틀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꼭 숙지해와요. 그 마스크 쓰고 할 때는 이제 거의 노래 부를 일은 없지만 각종 학교의 행사에서 교가 부를 일이 많기 때문에 교가 시작 했는데 다들 하면서 이렇게 얼버무려 버리면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사 꼭 외워야 돼요. 자, 한번 틀어볼게요. 반짝이는 진리의 별을 찾아서 험한 파도에 치며 나가는 우리 안녕 안녕 배움의 바다 다음은 입학식 안내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 뒤면 3월 2일 입학식을 가질 텐데 입학식은 오후 2시에 여러분들 교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학식이 2시에 진행된다고 해서 2시까지 등교하면 좀 곤란하겠죠. 약간 여유있게 30분 일찍 등교합니다. 1시 반, 오후 1시 반까지 여러분들 교실로 등교하시면 돼요.
1학년 1반부터 5반은 우리 본관 건물의 5층에 위치하고 있고 6반부터 10반은 4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등교해서 그냥 각자 자기 교실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입학식이 마치고 나면 우리 각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들과 뭐 간단한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하교를 하게 될 텐데 하교시에 스쿨버스를 이용할 학생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스쿨버스는 오후 4시에 출발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입학식 날 걱정하지 말고 담임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르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지금 각오는 되어 있나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각오 되어 있습니까? 뭐 마냥 즐기고 놀 각오, 그런 각오 말고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우리 한영외고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이 우수한 진학 실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여러분의 결정에 크게 좌우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실적의 주인공이 좀 되어주기를 선생님들은 바라고 있어요. 학교 생활도 즐겁게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래도 아무래도 중요한 것이 학업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마음 굳게 먹고 네, 입학 후에 학업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밝게, 공부할 때는 엄청 진지하게, 할 땐 하고 네, 놀 땐 놀고, 뭐 흔히 많이 듣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은데 우리 만나서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죠. 1년 동안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 이런 거 진행하면서 이 영상에 좀 적응할 만도 한데 여전히 선생님 어색하네요. 여러분들 얼굴 빨리 보고 싶고 학교에서 우리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만나서 인사 나누도록 해요. 안녕. 입학식 날 봐요. 안녕하세요. 한영외고 32회 입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영외고에서 교무기획부장으로 있는 신동명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 평가, 그 다음에 학사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준비한 PPT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학사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학사 일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월별로 나와 있죠. 여러분이 3월 2일 날 입학을 하게 되면 3월달 주요 행사는 이제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중학교 과정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달에는 우리 학교 개교 기념일 휴무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학교 개교 기념일은 4월 18일이지만 휴무일은 19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중간고사를 보게 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5월 3일부터 7일간 이루어지고요. 이것이 끝나면 여러분의 모교 방문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월 달에는 별다른 행사가 없습니다. 7월 달로 가면은 6월 말부터 시작되는 기말고사가 7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화제, 우리 학교의 아주 커다란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전공어별 문화제가 이루어지고 바로 방학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2학기로 한번 가보시면 개학과 동시에 모의 유엔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우리 학교의 아주 대표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영어로 이루어지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는 모의 유엔이 이루어지고 이게 끝나면 여러분은 사실 테마 여행이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로 들어가면은 또 9월 말부터 9월 30일부터 중간고사가 이루어지고요. 10월 5일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고생해서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학교의 대표 행사라고 볼 수 있는 수련활동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 수련활동은 체육대회랑 예술제로 이루어지는데 1박 2일간 이루어지는 아주 커다란 행사죠. 이 또한 그때 10월달 가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실시할 수도 있고 또 전년도처럼 실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다시 공지하도록 할게요. 11월 달에는 가장 중요한 고3 선배들한테 가장 중요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에는 기말고사와 함께 시험이 끝나면 전공어 학술제 꿈 발표 대회 등 각종 경시대회와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학사 일정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일정은 3월 중 여러분한테 학사 달력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자세하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학교는 등교를 보통 7시 반까지 등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쿨버스 타는 아이들은 보통 7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등교하는 학생들도 늦어도 7시 반까지는 등교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표에 보듯이 담임선생님의 조회를 7시 40분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이 등교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1교시는 8시 1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각 교시별 50분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이 3학년이랑 오른쪽에는 1학년 또는 2학년 일과 운영표를 가지고 왔죠. 만약에 2개 학년이 등교를 하게 된다면 점심시간이 각각 달라진다. 그 정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간표는 여러분이 등교 수업을 할 때나 아니면 원격 수업을 할 때나 일과 시간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원격 수업할 때도 1교시는 8시 10분에 시작을 하고 종례는 4시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일정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표는 잘 보면 위에 3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에서 2단계까지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학년만 등교를 하게 되겠죠. 근데 3학년 선배들은 대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일 등교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1, 2학년이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등교를 하게 되는 거죠. 3월 달에도 3분의 2 등교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를 잘 봐주시면 첫 번째 주에는 1학년하고 3학년이 등교를 해요. 두 번째 주에는 2학년, 3학년, 세 번째 주에는 1학년, 3학년 그렇게 등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학년이 원격 수업을 하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주에 여러분을 등교시키는 이유는 일단은 여러분은 3월 2일 날 입학과 동시에 등교해서 담임선생님과 같이 원격 수업을 위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1학년을 등교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잘 유의해서 알아주시고요. 자, 네 번째 주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 주는 특이해요. 요일별 학년 차등 등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네 번째 주에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있는데 학년별 실시하는 날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일 동안은 시험을 보는 학년만 등교를 시킵니다. 따라서 나머지 2개 학년은 원격 수업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3월 22일에 해당하는 22일, 3월 22일 월요일은 등교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은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보기 위해 역시 등교를 해요. 그러면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여러분은 원격 수업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금요일은 2, 3학년이 등교 수업을 합니다. 따라서 1학년은 네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등교를 하게 됩니다. 이 점 주의하세요. 이 사항은 홈페이지에 다시 선생님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준 예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에서 2단계일 경우이고요. 만약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된다? 그러면 등교 인원이 3분의 1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3학년만 등교하게 되고 1, 2학년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그때는 1, 2, 3학년 모두 원격 수업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평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평가.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수행평가, 지필고사 이런 거를 다 교육평가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우리 학교 평가 계획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되게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노란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학교 수행평가 비율은 40에서 60%예요. 교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교과별로 수행평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각 교과 선생님들이 첫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때 잘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수행평가가 40에서 60%면 지필고사는 상대적으로 60에서 40%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필고사는 학기별 2번 보는 거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근데 밑에 한번 보세요.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교과도 있어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공어 교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기말고사만 보게 되겠죠. 이렇게 기말고사만 보게 되는 교과목들은 수행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는 수행평가를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과목들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필평가, 수의평가에 대한 공지는 우리가 학교 정보 공지를 통해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3월 달에 되는 게 아니라 한 4월 정도부터는 학교 정보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과별로 평가 계획을 참고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전에 그 전에 교과 선생님들이 미리 안내를 하도록 하겠죠. 자, 그 다음 온라인 수업 출결 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 학교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학교는 기본 플랫폼이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학하게 되면 3일 안에 여러분도 다 구글 클래스룸 가입이 이제 완료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원격 수업을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과 같은 경우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고요. 또는 일부 선생님들은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시기도 하고요. 담임 선생님들은 조회, 종례를 하기 위해서 역시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줌 또는 카카오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각 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담임 선생님 어떤 것을 하는지 잘 듣고 거기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방식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수업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실시간 쌍방향 또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그래서 각 교과별로 어떤 수업을 하는지도 요거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교과별 정리해서 공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수업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고 어떤 수업은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인지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공지사항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원격 수업 시간표 편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는 원격 수업할 때나 등교 수업할 때나 일과 시간표 운영이 동일해요. 따라서 7시 40분에 원격으로 하더라도 담임 선생님께서 7시 40분에 실시간 쌍방향 조회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8시 10분부터 여러분은 학급 시간표대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4시에 동일하게 담임 선생님이 종례를 실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등교 수업이나 원격 수업이나 시간표 운영이 동일하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일 때 여러분이 차시별 수업을 듣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는 증빙으로 출결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전년도하고 달리 굉장히 이 출결에 대해서 좀 엄격해졌습니다. 교육청 지침이. 그래서 여러분이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수업을 듣되 그 해당하는 차시에 해당하는 출결은 반드시 3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3일 이내지만 요거는 맥시멈 기한을 설정한 거고요. 원래는 당일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학급 시간표를 보고 그 학급 시간표에 해당하는 수업을 다 듣고 그날 출결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격 수업 준비를 위해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제 3월 2일 날 입학을 하게 되면 바로 구글 클래스룸 가입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자, 그 기간이 3월 3일부터 3월 5일이에요. 딱 3일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입학과 동시에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시에 잘 따라줘야 돼요. 왜냐하면 3일 안에 여러분은 구글 계정에 가입을 하고 학년방, 학급방, 각 교과별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따라와 주는데 간혹 요 가입 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3월 5일까지 가입이 완료가 돼야지 그 다음 주 3월 8일부터 원격 수업을 들어갈 수 있어요. 가입을 하지 않으면 교과방에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는 구글 클래스룸 가입을 해야 되고 반드시 기한 내 해야 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안내에 잘 따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3일 8일부터 원격 수업이 시작이 된다. 담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가입 완료를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입학식에 대한 안내를 할게요. 홈페이지에도 이미 공지사항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입학식은 3월 2일 오후 2시예요. 우리 학교가 입학식이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 학교 재단 내에는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차등을 두고 중학교, 고등학교, 외고가 이렇게 입학식 또는 졸업식을 시행하게 되어 있고 우리 학교는 가장 마지막 시간대 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후 2시에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시간 잘 알아주세요. 자, 입학식이 오후 2시면 여러분은 등교를 언제 할까요? 1시 반까지 반드시 1시 반까지 등교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교실로 등교하시면 되고요. 방송으로 입학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교를 입학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입학식을 거행하면 정말 좋겠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교 출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학교에 오시고 교실에서 방송으로 입학식을 진행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 꼭 부모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학교 생활하면서 등교와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항상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구글 클래스룸 공지사항을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언제 새로운 공지사항이 올라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입학한 다음에는 홈페이지와 구글 클래스룸 늘 확인하셔서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매일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안내사항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입학을 정말 축하드리고 3월 2일 날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안전부 부장 구미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면은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는 여러분들의 입학 후에 하루가 어떻게 이제 지내게 될 건지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약간의 규칙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영 외고인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6시 20분에서 6시 50분 사이에 아마 여러분들은 스쿨버스를 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쿨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로 오게 되겠죠. 여러분 스쿨버스 타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하루는 시작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어나서 이제 아침도 식사하고 아침 먹고, 그리고 교복도 입고, 그리고 이제 가방도 챙기고 할 텐데, 여러분 교복은 정말 단정히 입고 학교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영외고 이제 학생이 되셨어요. 예. 한영외고 학생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한영외고 학생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복장입니다. 복장이 여러분들의 한영외고 학생이라는 거를 보여주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제 세수하고 양치하고 다 준비를 끝내고 이제 옷을 정말 단정히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정문 지도를 하실 거예요. 우리 생활안전부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정문 지도를 할 텐데 여러분의 교복 단정히 입었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선생님과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복을 단정히 입고 오시고요. 그리고 스쿨버스를 탈 때는 여러분 먼저 탄 학생이 뒤부터 앉아주세요. 뒤쪽부터 앉아야지 그 다음에 타는 학생들이 앉기가 쉽겠죠. 예. 그래서 뒤부터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7시 20분에서 7시 35분 사이에 스쿨버스가 학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도착을 이제 해서 교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스쿨버스 타는 학생들은 지각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예, 스쿨버스를 놓치지 않는 이상 잘 없죠. 그런데 엄마 아빠 차로 온다거나 걸어서 오는 학생들은 지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지각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7시 40분에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조회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정문에 7시 40분까지 오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실에 7시 40분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1학년 교실은 4층, 5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계산하셔서 내가 뛰어갈 거 아니다 라고 하면 최소한 2, 3분 전에는 정문에 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문이라고 할 때 학교 바깥에 있는 그 건물 말고요, 또 선생님을 통과하는 실내 열책하는 곳까지 최소한 2, 3분 전에 오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 잘 하셔서 내가 교실에 7시 40분까지 들어가야 된다, 내 자리에 앉아야 된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교실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실내화로 갈아 신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입학식 올 때 실내화를 준비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넣느냐? 여러분 교실 밖에 이름표가 지금 부착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선생님이 담임선생님께 이미 말씀을 해놓을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왔을 때 여러분 밖에서 신었던 신발을 실내화로 갈아 신고 이제 교실 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내화는 여러분 뭐 시중에서 파는 삼선 땡땡 신발 아무거나
사서 편한 거 실내화용으로 신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식 날부터 이제 교실로 들어가는 거니까 챙겨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7시 40분부터 보시면 7시 50분에는 학급 조회가 있죠. 그럼 담임 선생님 전달 사항이 있고요. 우리 하루에 이렇게 보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실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죠. 예, 교실 청소를 하고 여러분 수업은 8시 1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 2, 3, 4교실 수업을 하게 되고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게 돼요. 예. 지금 4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기 때문에 배가 조금 고플 수 있어요. 우리가 등교가 좀 이른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되도록이면 집에서 하고 오시고 아니면 가볍게라도 이제 뭐 빵이든 뭐든 준비해서 여러분이 학교에 오셔서 드셔도 되겠는데 크게 많이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뭐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점심 식사는 여러분 점심 식사는 12시다. 생각보다 배가 많이 고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을 꼭 먹고 오라고 쌤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침 식사가 두뇌에 발전에 좋대요. 예. 그래서 아침 식사 꼭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앞반, 뒷반 차례대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한 주마다 바뀝니다. 예. 앞반이라고 하는 거는 1반부터 5반. 이제 뒷반은 6반부터 10반이 되는데, 이제 앞반 먼저 먹고, 첫 번째는 앞반 먼저, 그 다음에는 한 10분 뒤에 뒷반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학교가 오는 주가 또 있겠죠.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주 빼고, 또 그 다음 학교 올 때는 뒷반 먼저, 또 10분 뒤에 앞반, 이렇게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심 식사를 끝내고 운동장 가서, 이제 내가 조금 운동을 하고 싶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스크 분명히 착용해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한 가지 빼먹었네요. 아침에 등교할 때도 여러분, 우리 앞에 교내로 들어오게 되면 앞부분에 이제 열 체크하는 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학교에 오기 전에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가 진단을 꼭 하시고 등교를 하셔야 되고요. 이상이 있다. 바로 이제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도 여러분 밥 먹을 때 우리 마스크 잠깐 빼죠. 예, 그런데 그때만 빼고 또 마스크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 나가서 운동할 때 괜찮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마스크 꼭 하셔야 되고, 운동장 나가서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 할 때도 이제 마스크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운동화 갈아 신고 나갔다가 다시금 돌아올 때 교실 들어갈 때는 실내화로 신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점심 식사 예절 잠시만 몇 가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실에서 이제 내려가게 돼요. 선생님이 그 다음 PPT에 이제 교실 배치도를 보여줄 건데, 4층에서 이제 5층에서 여러분 식당으로, 우리 식당은 지하 1층에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줄을 서서 너무 시끄럽게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안 돼요. 선생님 여러분 얼굴 이렇게 봤죠? 예, 선생님 입학하게 되면 여러분 또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큰 소리 내지 않도록, 큰 소리 안 낼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숙하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거 아니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대기해서 줄을 서고 밥 먹을 때만 잠깐 마스크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식사가 끝나면 마스크를 하고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조용히 식사를 하도록 좀 예절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뭐 운동하러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죠. 5교시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과 생활하다 보면 5교시 수업에 계속 늦는 학생이 있어요. 예, 종이 칠 때까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놉니다. 안 되죠. 예, 운동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최소한 5분, 10분 전에는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교실로 들어와서 잠깐 세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손도 씻어야 되고 땀 닦아내고, 그리고 본인의 자리로 5분 10분 전에는 와야죠. 와서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고 다시 5교시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5교시에 운동하는 것, 점심시간에 운동하는 건 너무 좋지만 너무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선생님 생각에 5교시에 졸음이 마구마구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 컨디션 조절을 잘 하기 바랍니다. 네, 5, 6, 7교시 오후 수업을 끝내고 나면 이제 4시 되면 수업은 끝이 나죠.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학교
학교 이제 야간 자습이 잠깐 멈춰진 상태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4시 종례를 끝내고 이제 4시 20분에 스쿨버스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죠? 스쿨버스 놓치지 않도록 하고, 또 스쿨버스에서 여러분이 많은 대화를 나눈다거나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나는 숙면을 취할 거야 라고 해서 마스크를 뺀다. 그러면 그것도 좀 곤란합니다. 언제 재채기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루 생활을 좀 봤는데,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아까 언급했던 거 발열 체크 이거 꼭 집에서 하고 와야 되고요. 학교 등교할 때 또 한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참 점심 식사하러 갈 때 또 4교시 선생님이 또 체크를 하실 겁니다. 너무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쌤이 여러 번 또 강조하는 말이 돼버릴 것 같은데, 어쨌든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그리고 실내에서는 실내화, 밖에서는 실외화로 신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 보면서 선생님이 교실 배치도 아까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이 아마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입시 치르면서 교실 보셨을 텐데, 그거는 이제 원래 교실이 아닌 곳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5층에는 1반부터 5반까지 교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4층에 6반부터 10반까지 교실이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등교를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계단은 어울터 옆에 있는 쪽이에요.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가 발열 체크하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4층, 5층 해서 여러분이 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급식을 하러 갈 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급식하러 내려가는 곳은 5반, 6반 있는 쪽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1반 10반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지 마시고, 내려오시면 다시 1층에서 쭉 다시 방송실 옆으로 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려오실 때는 5반 6반이 있는 쪽에 있는 복도로 내려오셔야 돼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셔서 거기 또 1층에 손 소독하는 곳이 있어요. 손 소독하시고 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배치도에 남녀 4층 5층, 근데 여기 보시면 1학년 1반 교실 옆에는 여자 화장실입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 1학년 10반 옆에 있는 여기가 남자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남학생이 조금 적죠. 예, 여학생이 좀 많긴 한데, 어쨌든 여기 화장실은 남녀에서 층으로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 그러면 5반 6반에서는 저 끝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다. 국제연구부와 미술부 옆에 또 화장실이 있어요. 이쪽 화장실은 전부 다 여자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이쪽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곧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우리 교실 어딜까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말하지만 어울터 옆에 있는 열체크를 지나서 올라가시면 되겠다. 네.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율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해봤자 여러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 또 교실에 부착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정해진 규율들이 몇 가지 있겠지만 제일 기본은 뭐겠어요?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첫 번째, 교복을 단정히 입고 다니자. 두 번째, 지각을 하지 말자. 세 번째, 지금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을 잘하자라는 거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내화에서는 실내화를 신자. 네. 자, 여러분 그 입학을 너무 축하하는데,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 사실 또 환경이 변하다 보면 마음 심적으로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경우가 왜 없겠어요? 있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든 면들 당연히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거는 나 혼자만의 고민이야, 나 혼자 해결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너무 좋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적으로 아니면 뭐 이성관계로 아니면 친구 교우관계로 등등등, 아니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담임 선생님, 그리고 생활부 부장의 그리고 우리 생활부에도 여러 선생님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실을 똑똑 두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날짜를 잡고, 상담 선생님도 너무 좋으신데 여러분들 상담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혼자 전전긍긍하지 말고 와서 같이 나누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생님 생각이에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게 엄청 조심해야 될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내가 말을 막 하는 거 결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친구랑 농담하고 막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볍게 한 말에 친구가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예. 그렇다고 여러분이 모든 말과 행동에 그럼 조심해서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사이버 상에서 여러분 땡땡 말해도 되나요? 어쨌든 많은 대화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이버 상에서의 그 폭력 우리가 신체적인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이버 상에서의 그런 폭력도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내가 뭐 기분 나쁘다 아니면 정말 누가 싫다 해서 뭐 욕을 한다거나 땡땡땡 뭐 그런 어쨌든 선생님이 다 언급을 하지 못하겠지만 본인이 이제 여러분 고등학생이면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범죄 증거가 될 수 있고 여러분한테 결코 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품격 있고 분별력 있는 한영외고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영외고 들어와서 또 나중에 3년 뒤에 정말 졸업할 때 내가 한영외고 학생으로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정말 이 고등학교 생활을 잊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말과 행동 하나하나 선생님이 아까 언급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품격 있고 분별력 있는 한영외고 학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선생님을 원하면서 오늘 선생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입학홍보부의 안주현 선생님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다음 주면은 입학이네요. 여러분들 먼저 입학을 정말 축하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학교에서 만나면은 반갑게 인사하도록 해요.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한 가지예요. 학교 홍보대사단 선발입니다. 하이포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재 페이스북으로 우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이 크게 세 가지로 선생님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학 설명회를 대면으로 했을 때 진행 도우미를 하고요. 두 번째로 드림 한영 비한영이라는 큰 행사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각종 학교 홍보 활동에 관여를 하고요.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온라인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질문이 들어오면 댓글도 달고 각종 정보를 또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나요? 자격 조건은 여기 선생님이 써놨으니까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질문 예시는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나라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발 시기랑 방법은 여러분들 입학한 다음에 천천히 공지를 할 거예요. 혹시 나는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좀 생각해 두었다가 선발할 때 그때 공지를 보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수업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32기 한영외고 신입생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의체험부장을 맡고 있는 정옥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그 창의체험부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학교 행사들을 차근차근 안내할 예정인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는 총 4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부터 다 해봐서 아실 테지만 그 4가지가 뭐냐면 자동, 봉진, 그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다음에 봉사활동.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서 봐주셔야 될 부분은 동아리활동이에요. 동아리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써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을 드리면 자율활동에는 3월 중에 학생회를 모집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른 다음에 7월에는 전공어별 문화제가 있고요. 8월에는 모의유행, 10월에는 체육대회 및 예술제, 그리고 12월에는 뮤직 페스티벌과 여러 가지 전시전, 학술제 등이 있습니다.
자, 동아리는 좀 이따 설명할 텐데, 동아리는 36개 동아리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홍보 영상을 보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에 있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부분인데요. 원래는 이제 연간 봉사활동 기준 시수라고 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해 1년에 2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을 했었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게 15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바뀌게 된 게 학교에서 알아서 정하는 봉사활동 시수만 이제 이수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이외에 개인이 하는 봉사활동, 개인별 봉사활동은 생기부에는 기재가 되지만 이 대학교 입시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은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진로활동과 관련돼서는 이제 진로 스터디 그룹, 그리고 진로 탐색 특강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자, 이 학생회 조직도인데, 3월 중에 여기에 있는 이제 부장과 차장 등을 모집할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면 면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면 면접이 안 된다면 이제 온라인 통해서 모집할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공고를 차근차근 살펴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아리 연합회는 지금 현재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는 2학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만 모집이 진행될 거예요. 자, 그리고 5월에는 청량관. 자, 우리 학교 도서관을 청량관이라고 합니다. 이 청량관에서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대회를 열 거예요. 자, 이게 대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율 활동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수상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역시 5월 중에 안내가 나가면 글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자, 7월이 되면 이제 문화재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등교 일정이 좀 불분명해서 대회가 아쉽게도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문화재가. 원래 문화재는 재작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일부에서는 여러분들 그 전공업별로 부스를 꾸미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선사를 했고, 2부에서는 공연을 준비를 해가지고 전공업별로 각자 전공에 해당하는 문학작품이라든지 예술작품 등을 여러분 스스로 공연을 통해서 펼쳐내는 그런 경험을 제공을 했었어요. 자, 올해도 코로나 사태가 있긴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화재 한번 잘 치러낼 수 있기를 한번 희망해 봅니다. 8월이 되면은 이제 한영의 어떤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 모의 유행이 열리게 됩니다. 하이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고교 블라인드 정책에 따라가지고 생기부의 어떤 항목에서든 학교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명칭도 그냥 모의 유행으로 바꿨습니다. 방학 중에 여러 가지 인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대사단, 미디어국, 의장, 스태프, 아나운서, 등을 모집을 해서 8월 개학하자마자 이 행사가 치러지게 됩니다. 작년에는 원래는 한 12개의 커뮤니티 정도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온라인 상황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9개의 커뮤니티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들은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이상 행사는 잘 진행되리라 믿고,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율활동의 생기부 영역에 여러 가지 또 경험을 녹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10월이 되면은 이제 독토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한영 문화의 날 이렇게 불렸는데 또 다른 어떤 체험 기회를 제공을 할 거예요. 청량관에서 주재하는 활동입니다. 모둠간 토론 활동이에요. 토론 활동. 그리고 또 10월에는 체육대회 및 예술제가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 작년에는 하여튼 그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집합이 금지가 되면서 특히 단계가 계속 올라갔죠. 이 시기에. 그래서 부득이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예술제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이 상황을 봐서 정 안 되면 교내에서 간이체육대회 등을 통해서라도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많은 학생들과 선배님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에 하나로 꼽는 활동이긴 한데 작년에는 이게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올해는 모쪼록 잘 치러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모두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12월에는 이제 전공별 행사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학급 단위로 학급별로 이제 합창대죠. 합창대 뮤직 페스티벌 합창대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장기자랑 대회도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끼 많은 친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동아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아리는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홍보 영상과 홍보 PPT를 본 후에 지원서를 잘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동아리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게 탈락 처리가 됩니다. 탈락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동아리에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1차에 지원했는데 내가 원래 마음에 들었던 동아리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2차 지원서를 쓰게 되고 또 2차까지 진행했는데 또 떨어졌다. 3차, 4차, 5차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홍보 영상과 PPT 자료를 잘 보고 지원서 양식을 잘 작성한 다음에 꼭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카페.naver.com 그다음에 하이플 클럽을 입력한 다음에 가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필수예요. 자, 1차 동아리 지원서를 기반으로 동아리 정원이 각 동아리당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36개나 되는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 동아리 어떤 부실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신설 동아리는 이제 창설할 수가 없고 기존에 있는 동아리에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로는 이제 HCO, 우리 관현악단, 여기는 이제 21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1차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다시 지원서를 써야 되는 좀 그런 어려움이 난관이 좀 예상이 되고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 다 가입을 하게 될 텐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각종 공지라든지 안내가 나갈 예정이니까 꼭 지원서를 제때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36개의 동아리가 있고 그 36개를 비슷한 걸로 묶어봤을 때는 한 A, B, C, D, E조 정도로 A조에는 공사와 인권, B조에는 공연, 사진, 광고 등등 그 다음에 C조에는 시사, 논술, 칼럼 그 다음에 D조에는 경제, 무의회 이런 분야 E조에는 문예, 언론, 미디어 분야가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동아리의 지원서를 잘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동아리 이외에 자율 동아리 항목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1학기가 아니라 2학기에 시작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까 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은 생기부에 기재를 할 수 있어요. 35자 내외로. 활동 내용 기재할 수 있지만 대입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립은 할 수 있어요. 활동할 수 있는데 나의 어떤 대입에는 이게 대학교에서는 이걸 모른다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봉사활동. 원래 개인별 봉사활동은 학교의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별 봉사활동 활동 계획서를 내시고 심사를 거친 다음에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개인별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되어서 생기부에 반영이 돼요. 자, 생기부에 역시 이제 반영이 되는데 대입에 반영되지는 않는 대학교에 전속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이거 좀 알아두시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학급별 봉사활동이라든지 학교 특별별 봉사활동 이런 거 했었는데 올해에도 학급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 봉사활동 아니면 또래 상담 아니면 청년관에서 하는 봉사활동 등등이 학교에서 계획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안내를 놓치지 마시고 잘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학교 도서관 이름이 뭐라 그랬죠? 네, 청년관이죠. 자, 청년관은 우리 학기 중에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 대출은 한 번에 최대 3권까지 빌릴 수 있고 그 한 권당 7일 동안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여 기간은 꼭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대여 기간을 넘기면 연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어요. 꼭 반납 기간 지켜주세요. 그리고 청년관에서 작년에 이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 성당관을 관리를 하게 되는 독서지기들을 모집했었어요. 학교 봉사활동에 반영이 되는. 또 안내가 나가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로 활동과 관련돼서는 이제 진로 스터디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그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참여 동료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1학기에는 1학년들은 활동하지 않아요. 2학기 때부터 활동을 합니다.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인원이 모여서 진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룹 스터디 활동을 하게 되면은 생기부의 기재가 가능한데 지도교사가 필요해요. 지도교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찾아다니면서 구하셔야 됩니다. 2학기에 지금 2학기에. 자, 그리고 2학기 기말이 되면은 학습 노트 전시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쓴 노트 필기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 이것도 역시 생기부 자율활동에 기재할 수 있으니까 노트 필기도 자신 있는 학생들은 꼼꼼히 1년 동안 잘 부탁을 드릴게요. 자, 작년에 처음 신설한 전공학술제, 이거는 이제 문화재를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온라인상으로 학술제를 진행하는데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전공어 교과별로 선정된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꾸며가지고 소개를 하는 작업입니다. 12월에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학생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체험학습. 학교에서는 활동 이외에 학교의 일과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보다 어떤 내가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체험학습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험학습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고 그거를 작성을 하셔서 꼭 이틀 전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출결이 인정이 돼요. 이틀 전에 제출 않고 나중에 되면은 미인정 결석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체험학습을 며칠까지 할 수 있냐면 연속으로 10일 이내, 최대 10일까지 붙여서 휴일 빼고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이 끝난다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마찬가지로 심사를 통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걸로 하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창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전달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좀 말을 좀 빨리 했고 많이 했는데 좀 어떻게 전달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입학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선배들 또는 그냥 아무 선생님한테나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입학을 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학교 생활하는데 자그마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좀 길고 좀 지루했지만 좀 핵심만 말하느라 어쩔 수 없이 좀 딱딱하게 말씀드린 거 용서를 구할게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만나면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올해 국제연구부 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근입니다. 여러분하고는 1학년 국어를 함께 공부하게 됐고요. 여기 있는 브라운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선생님은 올해 부서 업무도 열심히, 또 여러분과의 수업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어 얘기를 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과 국제연구부에서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러 나왔어요.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 얘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국제연구부는 뭐 하는 곳인가?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릴 텐데 말 그대로 국제적인 업무를 하고 또 연구하는 업무를 합니다. 국제 업무는 밑에 단괄호 1번 보시면 아마 잘 나와 있죠. 자매학교 운영하는데 또 우리 학교가 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유네스코 학교예요. 이거는 나중에 입학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러한 업무를 같이 합니다. 국제교류 업무,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어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국제 업무 중에 하나죠.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뭘 하냐면 이제 학업 신장을 위해서, 학업 능력 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 방과후 수업도 있겠고, 그리고 학교에서 준비한 각종 특색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경시대회도 함께 진행을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과 함께 자세하게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차근차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길게 하겠네 싶으시겠지만 아니요, 짧게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여러분들의 학력신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거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독서 토론 활동 통해서 여러분들의 창의력 그리고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거, 어떤 거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영어 실력 또 전공어 실력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력신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밑에서 지금 차근차근 보실 텐데, 그게 4가지입니다. 어떻게 학력신장을 시켜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높이기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여러분 아시죠? 흔히 고등학교 이미지 아시잖아요. 야자 이런 거. 글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여러분들 학교에 남아서 야자를 하든, 학교에서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든, 그 모습을 좀 더 다잡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학교 특색사업, 마지막으로 영어 수학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경시대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학업 능력 신장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과후 학교 어떻게 할 건데요? 차근차근 보세요. 첫 번째, 크게 4텀이 있습니다. 1학기, 그리고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근데 1학기, 2학기는 전반기, 후반기로 구성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건 별도의 강의가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중간고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기간에 방과후 수업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민원 넣고 선생님 멱살 잡고 그럴 거죠.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다 학교에 남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라면 오프라인 수업도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온라인으로 쌍방향 수업, 단방향 수업 잘 섞어서 유명한 말이죠. 블렌디드 수업 요거 할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진행을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 방과후 수업 다 어떻게 공짜로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부는 수익자 부담 사업이니까 소정의 수강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학교에 남아서 이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나라에서 이걸 허락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학교 자습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추후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선생님들이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아주는 프로그램, 이런 거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기서는 특별하게 우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친구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브라운이 입이 없어요. 여러분들 묵묵히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묵묵히 꾸준히 자기 계획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입시에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 이러한 성향을 지닌 친구들 충분히 많은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선배의 뒤를 따라서 모두 입시 성공의 길로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자기주도 학습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엔 학교 특색 프로그램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과후는 수능 준비와 관련된 게 많다고 했잖아요. 학교 특색 프로그램은 수능 준비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대신에 여러분의 인문적인 능력, 융합적인 능력, 창의적인 능력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실제 뭐 성적으로 상승을 시켜주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여러분의 학생부의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부터 안내하는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물론이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주의사항 꼭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 입학하고 나면 선생님이 지겹도록 공지해 드릴 겁니다. 공지 나올 때마다 체크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영문학 세미나는 옆에 보이시죠? 영어 관련 학과 지망생들이 주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과 가고 싶은 친구들, 혹은 뭐 불어불문학과, 뭐 도고동문학과 이런 언어 계열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1호 인문학과인데요, 신청하세요.
뭐 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언어와 관련된 경험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친구들이 여기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내 경영자 과정, 요거는 여러분들 경영경제학과 관련 지망생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실제 여러분들 MBA 과정이라고 해서 대학원 아시죠? 경영대학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부를 가지고 와가지고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와 보시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주 차분하게 지도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ABC 우수교양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썸 빌던 클래스라고 헝글리시예요. 선생님이 억지로 만든 말인데 여러분 뇌리에 콕콕 박히도록 ABC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나이에 꼭 알았으면 좋겠는 인문학 지식들을 차근차근 테드와 같이 짧은 분량의 다양한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아마 단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슈 및 토론과 함께하는 융합인 프로그램, 요거는 토론과 이슈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로 하는 건 친구들끼리 얼굴 보고 토론을 시키는 거, 이게 선생님들의 의도인데 만약 작년처럼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면 쌍방향 뭐 줌이나 구글 클래스룸에 딸려있는 행아웃, 뭐 구글 미트 이런 걸로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입학 후에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고요. 모창모 수업은 여러분들 모방을 통해서 실질적인 창조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만든 수업 이름이고요. 이건 선배들이 대부분 참여했던 활동이지만 올해는 그 숫자를 조금 줄이려고 해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나이브해지는 맛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입학을 하시면 공지해 드릴 거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 그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다독 습작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많이 읽고 많이 쓰기라고 쓰여 있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독후감 쓰기를 통해서 독서하는 어떠한 습관은 물론이고 독후감 작성을 통해 쓰기 능력, 열심히 쓰는 능력들을 하나둘 키워가는 그러한 활동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페이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소수 선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한 친구가 여러 활동을 다 독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돼요. 비춥니다. 왜냐?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에 기재 가능하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냐? 학생부 기재 분량 700자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해봐야 나열식으로밖에 쓸 수 없지 여러분의 자세한 활동을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학생부는 선택과 집중이 핵심입니다. 그 집중을 위해서라도 한 개, 적어도 2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참여해 주시는 거, 그거 센스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선생님들 선발할 때도 그 부분 꼭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서 토론 활동으로 넘어왔는데요. 어떤 게 있느냐? 2가지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토론제고요. 2번째로는 독후감 쓰기 대회, 나의 꿈 발표 대회라고 하는 2가지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론제 설명드릴게요. 자, 토론제는 뭐냐? 일종의 대회예요. 여러분들 월드컵 아시잖아요. 월드컵도 잘하는 팀들끼리 열심히 축구해서 우승자를 가리죠. 토론제 마찬가지입니다. 토론 잘하는 친구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3인 1조입니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상대방을 물리치고 올라가서 마지막 우승하는 걸 목적으로 이제 치러지는 대회인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지 나가면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요거 예선에서는 뭐 원탁 토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결선에서는 세다라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대회를 위한 잘 짜여진 토론 방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1위부터 4위까지 시상을 해드립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신청 부탁드려요. 그리고 2가지 대회도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후감 쓰기 대회는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했던 책 학교에 들고 와가지고요 옆에 놓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부하는 양식에다가 원고지 드릴 거예요. 거기에 독후감을 현장에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좀 감명 깊었던 구절이나 혹은 자기가 꼭 쓰고 싶었던 구절들 머릿속에 잘 담아와서 차근차근 적어줬으면 좋겠고요. 2번째로 나의 꿈 발표 대회는 연말에 치러집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5분간의 짧은 시간을 드릴 텐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거냐 설명드릴게요. 우선 영어 토론제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전공업 문화탐구활동대회 역시 다음 페이지에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토론제. 선생님 이거 긁어다 붙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토론제랑 똑같아요. 자, 빨간색 글씨에 집중하시면 되겠죠. 4번 보세요. 토론제와 모든 건 다 같습니다만 토론제와 다른 건 여러분들 이게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외국 입학생들이고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영어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가하는 이제 팀들에게 영어 지도교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함께 지도해 주시면서 차근차근 대회를 운영해 주실 거니까요. 선생님들 믿고 열심히 여러분들 대회에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업 문화탐구대회. 자, 요거 말씀드릴 건데요. 학교에 총 6개 전공어가 있잖아요. 물론 영어과는 좀 그렇긴 하지만 물론 영어과 친구들도 스페인어 배웁니다. 그래서 스페인어까지 중국어, 독일어, 불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렇게 5개의 전공어가 있는데 이 5개의 전공어 관련해서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기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심사하는 그런 대회 되겠습니다. 각 언어권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인포그래픽 만드는 게 핵심적인 활동인데요. 문제는 이거 손기술 좋은 친구들이 화려하게 인포그래픽 만들었다고 해서 상 탈 수 있는 거 아니고 그 인포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 관련 계획서나 제작 과정 보고서들을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시상을 할 거거든요. 요 점 감안하시고 추후에 공지가 나오면 관련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정리할 건데요. 웬 갑자기 만화의 한 시퀀스를 보여주느냐 하실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만화예요. 일본 만화긴 하지만 하이큐라는 배구 만화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대사인데 읽어볼까요? 강한 스파이크를 때릴 수 있는 쪽이 이기는 게 아니다. 뭔가 좀 짜르르 와닿죠? 공을 떨어뜨린 쪽이 지는 거다. 그게 이어준다는 거다 라고 하는 명대사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방금 앞서 소개해드렸던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저거 다 참여해서 혹은 한두 개라도 열심히 참여해서 강한 스파이크로 내 존재감을 알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요. 근데 막상 입학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한 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보다는 조금은 좌절하고 많이 실패하고 조금은 아프게 넘어지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존감도 무너지고 많이 눈물 흘리고 하는 시간도 많을 텐데요. 그때 이 페이지 기억하시라고요. 지지 않으면 됩니다. 공만 떨어뜨리지 않으면 랠리는 이어지고 여러분의 학교 생활도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입학하셔서 앞서 나온 대회들에 내가 참가 못했네 실망하지 마시고 경시대회에 입상하지 못했네 실망하지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로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저와 함께 국제연구부 소개 자료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가 아까 중요했다고 했었잖아요. 수고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글씨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는 과거형이잖아요. 수고하시겠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국어 시간에도 그리고 학교에서 치러지는 다양한 대회에서도 많이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 3월 개학식에 처음 뵙고 또 1년 내내 국어 수업에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입학하고 만나요. 인사하자 브라운. 안녕.